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또 한 주간의 경제, 시장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제 한국은 연휴가 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스 취합하고 이제 시장 보시려면 조금 연속성을 갖고 가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좀 박사님과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후반 지나오면서 미증시가 강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지표는 걱정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증시는 또 출발은 안 좋다가도 마지막에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이 전반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참 궁금했습니다, 박사님. 네, 네. 최근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는 9일째 상승했나요? 네. 연속.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도 결국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살려줬죠. 네. 그래서 조금 호재와 악재, 매크로적인 호재와 기업 실적 쪽에서의 호재, 이 부분이 계속 좀 엉켜서 돌아가는 그런 장세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은 견고하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가 문제겠죠. 이제는 정말 조금 하드 데이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이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주가에 좀 부정적인 작용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하드 데이터 실제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주식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일로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최근에 반등 분위기는 좀 역력합니다만 이게 지표와의 괴리는 좀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며칠간 나왔던 지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성장률은 또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박사님. 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지금부터 주워 담는다 해도 네. 지금 90일 정도의 7월 8일까지 거기에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한밤에 베선트 장관이 200여 개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월 8일까지 2달 남았네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 해도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이미 조금 엎어진 거 아닌가. 경제는 조금 수요가 둔화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 0.3%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거의 조금 1%를 못 미칠 것 같고요.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해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월 초까지 협상이 돼도 그렇게 경제 지표가 하반기에 안 좋은 이유는 이미 조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 이런 쪽에서 일단은 조금 한번 금이 갔다. 지금은 실금이 간 상태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실금이 본격적인 경기를 좀 끌어내릴 거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일자리도 이제 오늘 발표되지만 지난달이 이제 22만 8천 건이었고 이번 컨센서스가 한 13만 건 내일 발표됩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는 10만 건 이하로 신규 고용이 네.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정도에는 한 5만 건 정도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5% 쪽으로 육박할 거다. 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그 물가에 대한 이 관세 전쟁에서 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중국보다는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관세 전쟁이 없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는 조금 성숙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2025년이라는 그 위치가 그런 상태에서 조금 기업의 투자도 조금 보류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계의 소비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짧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서 약간 유럽이나 중국 같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아마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안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1분기 실적까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데, 뭐 저도 조금 의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너무 이제 이 관세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이 의외로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지표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또 중요했던 어떤 포인트가 트럼프 행정부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100일간의 성적은 상당히 이제 100일로 딱 자르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장 공들였던 거 지금까지도 그런 건 관세 아닙니까? 트럼프 행정부 100일을 돌아보면 관세 정책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바가 있을 텐데 뭐 제조업 부흥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원하는 대로 지금 방향성이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워낙 안 가보던 길이라서. 그렇죠. 근데 조금 뭐 경제학자들은 뭐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이 조금 잘못 설계됐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파이가 줄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째로는 이제 교역이 줄겠죠. 네. 미국이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최대 소비국인 미국으로 향하는 물건이 줄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 둔화고 경제 성장의 둔화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역 수지가 주는데 경상 수지가 주는데 왜 나쁘냐라는 것이죠. 네네. 첫 번째는 미국이 제조업을 계속 함으로써 생기는 요소 가격의 상승. 생산 요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미국 내 사용 가능한 원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제조업이 지금 미국이 GDP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게 20%, 22% 이제 올라갈 때 1인당 GDP 6만 5천 불에 미국의 생산 그 코스트가 지금에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도 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가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비의 직격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그리고 전 세계 분업 질서를 바꾸는 게 미국에 궁극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하반기를 봐야 되고, 네, 뭐 좀 길게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좀 가시적인 기간에 어떤 매크로에 조금 출렁임이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세게 때리고 그거를 미국이 뭐 생산성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극복을 한다면 뭐 에너지 죄송합니다. 에너지 생산을 코스트를 낮춘다든지 셰일 오일을 뭐 증산하는 거죠. 그리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자동화된 그러한 것을 제조업을 그리고 또 밸류 체인을 소프트웨어와 연결하면서 생산성을 계속 높여간다면은 이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너무 이제 이상적인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네. 당장은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경기는 둔화돼도 세계 경제는 이제 축소 균형 쪽으로 가고 IMF도 올해 전 세계 교육 증가율도 지난 1월 전망보다 1.5%포인트나 낮췄고요. 네. 2.7%로 낮췄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도 0.5%포인트 낮췄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그렇듯이 올해는 이제 축소 균형으로 가는 거죠. 이 축소 균형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저는 미국이 너무 세게 그 관세를 부르는 바람에 이게 조금 균열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어쨌거나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우리가 받아볼 미국의 경제 성적표 또 우리 교육국의 경제 성적표는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세게 관세를 불렀다.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 아마 많은 세계가 이제 놀라면서 미증시 자체도 뭐 셀 USA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불렀던 만큼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반응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압박 수위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는 인상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145%, 125% 관세가 상당히 비현실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될 거고 언젠가는 말을 좀 조절해서 약해질 거야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좀 일찍 힘이 빠졌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요 어떤 트리거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료 한번 보죠.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미시간 대학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것은 이제 그 소비자 신뢰 지수죠. 미시간 대학의.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 지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관세로 인한 미국의 적나라한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차트를 보시면은 IMF에서 전망한 건데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25년 물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근래에 올수록 물가 전망을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이런 팩트,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의 조금 그 관세 정책을 움찔 놀라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 가중 뭐 전체적인 토탈 관세율이 지금 한 25% 정도로 지금 이게 유지가 된다면 유지될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불가능한 관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8일까지 지금 7월 8일까지 협상을 해서 5% 미만으로 내려오면 하반기 경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거를 열심히 저는 시뮬레이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7월 초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세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후퇴할까. 그냥 마음이 바쁜 거죠. 2달 동안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무역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미국이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협상을 좀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도 2달 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고, 가능하면 이것을 10% 미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출발선이 한 3%였거든요. 3%에서 25%까지 지금 금액 가중 관세율이 올라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시 10% 미만으로 지금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이 한 두세 달 이내에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호관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상호관세도 그렇고 지금 품목별 관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모았을 때 평균 관세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관세율이 1930년에 20% 스무트 홀리법의 20%보다 지금 높은 25%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떨어뜨릴 거냐라는 것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트리거는 이렇게 지금 움찔한 트리거는 생각보다는 경제가 트럼프 정부의 기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례가 지난 11월에 발표된 미란 보고서인데요. 스티브 미란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지금 발표한 건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상 앞뒤가 맞지 않고 그게 맞는다면 뭐 새로운 경제 이론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폐쇄된 그러한 조금 정책의
일부를 채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앞서갔다, 관세율을. 서서히 반응을 보면서 올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특유의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을 믿고 너무 지금 하는데 상대국이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중국도 트럼프 일기 때 2017년의 중국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강해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아마 협상에 잘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두 달 사이에. 중국은 이제 패를 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미 디플레입니다. 관세율이 올라서 그러면 중앙정부 부채를 계속 풀면서 돈을 풀고 인민은행이 또 중앙정부 부채를 뿌리면서 이것을 조금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계획경제고요. 미국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정착됐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왔다는 거는 한두 분기 후에는 심각한 디플레가 온다라는 얘기가, 심각한 고용 침체가 온다라는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게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는 참혹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 총만 안 드는 거지 결국에는 관세 전쟁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이.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보다는 조금 빠르게,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완화적인 태도를 최근에는 비교적 보이고 있는지, 어떤 시장에 정리해보면 시장의 반응이 좀 예상과는 달랐다. 국채금리가 좀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뭐 중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지금 짚어주셨는데, 근데 거기엔 항상 변수가 있고 참혹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짚어볼 부분이, 박사님 FOMC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파월 의장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요 얘기도 했더라고요. 내가 훨씬 금리 잘 안다. 네, 금리 내려야 된다. 계속 지금 뭐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해임 얘기는 조금 물러났습니다만 다음 주 FOMC에서는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연준의 태도에 이제 조금 네. 사람들이 이목이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통화 정책이 그 연준의 기본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걸 당연히 알겠죠. 이 관세 전쟁이 조금 그 방향성을 잡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상징적으로 지금 7월 8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5월 FOMC가 있고 6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지금보다는 이제 뭐 우리나라 또 일본, 인도 이런 국가들이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벽한 협상은 아니더라도 방향성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5월 FOMC에서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연준이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은 과연 이 부분을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언제 내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그렇죠. 부분을 조금 따져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연준의 스태프라면 네. 하반기에 내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미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내리면 그 효과가 조금 그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급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으로 관세라는 그 외생 변수에 의해서 공급 쪽의 측면으로 인플레이션이 온 거기 때문에, 가령 뭐 유가가 갑자기 한 50% 떠서 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에 대응할 수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네. 피할 수 없다. 공급 네. 쪽에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네. 있는데 이거는 공급 곡선이 공급이 줄면서 지금 물건이 많이 공급이 안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메커니즘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는 그 공급 쪽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내리는 것은 수요 사이드잖아요. 금리를 내려서 유가를 내릴 수도 없고 관세율을 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건데 그것이 이제 이 공급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내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25bp씩 내리는 게 아니라 50bp씩 빅스텝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일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도 연준도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에서 조금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정책에 조금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번에 발표된 성장률과 여러 가지 뭐 PC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스태그 냄새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내린다면 오히려 물가는 더 자극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쪽에서 오는 침체라면 성장률 둔화라면 이건 막을 수도 없고 내린다 그래서 그러면 좀 늦게 내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일까요? 네, 너무 늦게 내리면 또 효과가 없겠죠. 하반기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마를 내릴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연준 자체도 조금 판단이 안 서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관세 정책이 조금 특징이 일단 뭐 조금 이게 돌출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상대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5월 FMC에서는.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관세 정책 그 중에서 상호 관세 4월 초에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미국 증시 중심으로 충격을 받았던 그 부분은 대체로 지금까지 거의 그 부분만큼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박사님 괴리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쪽, 펀더멘탈 쪽에 어떤 시각과 근데 증시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이 마음가짐이 좀 잘 안 잡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그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네. 불확실성 지수가 트럼프 당선 때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6일이었죠. 그리고 피크를 친 게 4월 2일을 지나서 이틀 있다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했을 때, 이때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왔고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 방향성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불확실성 지수가 뭐 완벽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정컨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불확실성은 피크아웃 했다. 이미 이제 가장 정점을 지났다. 4월 초로 인해서 4월 초를 지나면서 이제 불확실성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협상이라는 호재만 남은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것은 조금 줄어들고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5월, 6월이 아닐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거를 이제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다행히 1분기 경제 지표는 아직은 타격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뭐 1분기 GDP가 미국이 마이너스 0.3 찍혔습니다만은 0.3 찍힌 것도 뭐 수입을 많이 해서 선구매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또 그래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안 좋아진 거고 모든 고용 지표나 하드 데이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업 실적 IT 쪽에서는 AI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미중 간 이런 무역 전쟁이 될수록 미국 기업들은 더 많이 투자하고 AI에 더 이렇게 진심인 이제 그러한 것을 반영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오늘까지의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 배경이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제 이 관세 전쟁이 실물 경제에, 또 물가에, 고용에, 또 GDP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는 부분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차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S&P 500 한 4,800으로 일단은 조금 우리가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사이드 밑쪽으로의 이제 위험은 이제 일단 보고 온 거죠. 우리는 이제 짧은 지옥을 보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여기서 또 수랑을 해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추세적인 상승 기조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2차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관세로 인한 물가와 고용과 경제 지표에 이런 타격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6천을 넘어가는 거고요, S&P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죠. 지금 다시 또 빠지기 위한, 그리고 4,800이 저점이 될 수는 있으나, 트럼프가 이제 관세 협상을 조금 속도를 늦추거나, 그래서 하반기 평균 관세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10% 미만이 아니라 10%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이 경기의 부담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 주식시장도 조금 4,800을 다시 깨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7월 8일까지 두어 달 내에 이제 관세 협상이 조금 신속하게 진행돼서 트럼프가 많이 물러선다면 제 생각에는 지난번 4,800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검증하는 테스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정리였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